그 다음에 그 변호사 시험 형법은 그 설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 설문의 결론은 갑을 뭐 병, 정의, 죄책은 이렇게 물어보죠, 항상. 그러면 우리 답변도 죄책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 되겠죠. 죄책이 뭐고, 근거조문이 뭐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답안을 작성할 때, 뭐, 1, 뭐, 갑의 죄책,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지는, 뭐, 갑의 죄책이 2개 이상이, 그래서, 1, 살인죄. 그 다음에 조문 써주시고, 성부. 이렇게. 그래서 죄책 물어보면, 일단, 죄책의 결론 부분, 결론의 죄책, 살인죄라는 죄책과 근거 조문을 딱 대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해서 기타 요건 검토들로 쭉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의 죄책 이렇게 해서 살인죄를 정확히 제시를 않고 뭐 쟁점 위주로 이렇게 뭐 고의가 인정되는지 기타 뭐 다른 요건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답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식의 답안 작성이 꼭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닌데 가능하면 죄책의 결론 부분을 딱 제시를 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검토한다 이걸 채점위원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결론 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근거조문 여기다 같이 딱 써주시고, 어차피 죄책으로 물어봤으니까 죄책에 대한 근거조문, 죄책을 쓰고 죄책에 대한 근거조문을 다 써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결론으로 가면 어쨌든 살인죄가 성립한다 하고 여기 근거조문 다 써주십시오. 그런데 앞에다가 이렇게 딱 제시를 해서 쓰지 않으면 조문을 쓰다 보면 까먹어 버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빠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결론을 끄집어내서 거기다 근거조문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채점위원이 보기에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답안을 쓰면 이게 지금 무슨 죄를 검토하는지 다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이러면 지금 채점위원 답안 한두 매 작성하는 거 아니죠. 한눈에 딱딱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식의 답안 작성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만 보면 살인죄인지 어떻게 아느냐, 결론 이렇게 다 검토해봐서 궁극적으로는 살인죄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느냐. 논리적이긴 한다 하더라도 채점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거 일일이 읽어보기 어렵습니다. 한두 매도 아니고 몇천 매 되는 걸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뭐 논리적으로 역전되어 있는 건 전혀 아니죠. 살인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살인죄 성립 여부를. 그래서 성립 여부를 쭉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도 시중에 주요한 주요 교수님들이 작성한 문제집도 이런 식의 체제를 취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체제를 취하면 어쨌든 답안도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고, 쟁점 위주로 작성하다 보면 그 많은 견해 대립 위주로 작성하다 보면 많은 부분 빠뜨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런 부분도 극복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답안 작성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가배제체 이렇게 써 들어갈 때 조문 근거도 같이 항상 근거 조문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살인죄 가로 열고 제250조 1항.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살인의 고의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 살인의 고의가 주요 쟁점, 그러면 채점위원회 편의를 위해서 13조를 끌어내서 아예 살인죄에서 근거조문으로 250조 1항, 그 다음에 13조 이렇게 써줄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건 그냥 250조 1항, 살인죄는 250조 1항 얘기죠. 고의는 별도로 쓰지 마시고 13조 고의인데 조금 별도로 쓰지 마시고 어쨌든 살인죄의 근거조문은 250조 1항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요 가배제책에서 부작위에 한 살인죄를 한번 보면, 부작위에 한 살인죄는 250조 1항 근거조문, 어차피 살인죄니까 그 다음에 18조도 같이 써주십시오.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요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가배제책하고 여기서 말하는 가배제책하고,
부작위한 살인죄는 18조도 같이 살인죄 근거 조문으로 같이 꺼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50조 1항은 지금 자기범을 말하는 거죠. 자기범. 그러다 보니까 부작위한 살인죄 해놓고 가로 열고 250조 1항만 검토한다 이래버리 250조 1항만 써주다 보면 250조 1항 자기범의 성부를 검토한다는 뜻이 돼요. 부작위한 살인죄 해놓고 검토 근거 조문을 250조 1항만 써놓으면 이건 이거하고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250조 1항은 지금 자기범만이 자기범만. 따라서 250조 1항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조문이 몇 조도 필요해요. 250조 1항만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은 18조가 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구성요건, 우리 살인죄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객관적 기속과 같이 떠올려 주시고, 주관적 요건, 고의. 이 구성요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다만 이제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 중에 부작위범은 여기에 대한 얘기죠. 18조. 살인죄 250조 1항의 하나의 부품,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아닌 면도 들어있어요. 고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고의도 250조 1항 살인죄의 하나의 부속 살인죄를 이루게 한 하나의 부품에 불과해. 하나의 요소예요. 하나의 요소. 따라서 이건 별도로 필요 없어요. 250조 1항만 써주면 돼요. 그렇지만 부작위범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들이 생기냐면 250조 1항 살인죄는 250조 1항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 라는 말은 이미 이 살해 행위는 이미 고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요거 자체가. 이게 250조 1항. 그러면 13조에서 말하는 고의는 뭐예요? 이 고의를 설명하는 말에 불과해. 근거 조문이 아니라 13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250조 1항이 고의범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250조 1항에 이미 고의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13조는 그 고의를 설명하는 말에 불과해요. 이 고의라는 것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과실범 표현 방식들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이렇게 표현돼. 이르게 내지는 무슨 결과를 발생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과실범들은 우리 조문에서 말하는 과실범의 표현 방식이 대부분은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이게 과실범의 표현 방식이에요. 250조 1항 살해한 자라는 것은 이건 고의범의 표현 방식이고 250조 1항에 이미 고의가 들어있어요. 지금 250조 1항에 250조 1항에 들어있는 고의를 13조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런데 18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8조는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요 살해행위는 자기행위를 말하는 거라 했죠. 자기행위. 따라서 18조는 이 하나의 부속품인 이 주체, 객체, 행위, 요 행위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부속품이지만 그렇지만 부속품에 그치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부작위한 살인죄를 통해서 250조 1항을 적용하려면 250조 1항만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부작위범, 요걸 부작위로 저지르는 부작위범 조문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거죠. 18조가. 그러다 보니까 부작위한 살인죄는 근거 조문 250조 1항과 18조를 써줘야 돼. 250조 1항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근거 조문들을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이거 역시 전부 다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설명드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또 하나 이제 가배제책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죄의 공동정범 성부 이때도 250조 1항만 써주시면 안 돼요. 근거 조문으로 반드시 30조도 같이 써주십시오. 30조도 같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A를 향해 총을 쏴서
A가 사망했어요. 총알을 한 방만 맞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갑의 총알, 을의 총알인지 몰라요. 갑, 을 둘 중에 한 사람의 총알임은 분명해요. 근데 그 중에 누구 총알인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갑의 총알인지 을의 총알인지 아니면 제3자 누군가의 총알인지 그거 자체가 안 밝혀져 있어요. 갑과 을은 지금 이거 공모가 있어요. 공모가 있고 공모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지금 갑의 총알인지 을의 총알인지 아니면 제3자 누군가의 총알인지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지금 갑과 을 전부 다 뭐가 돼요? 살인 미수에 그치게 돼요. 이게 누구 총알, 갑의 총알인지 모르고 을의 총알인지도 모르고 제3자 총알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갑 때문에 죽었다, 을 때문에 죽였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살인 미수 이렇게 돼요. 살인 미수. 비록 공모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갑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총알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누구 총알인지 모른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공동정범의 인정 실익은 일부만 실행하더라도 전부 책임을 다 지울 수 있는 것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기 때문에 발생 결과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모가 없다면 이건 당연히 살인 미수의 갑과 을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의 총알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게 갑 총알인지 을 총알인지는 안 밝혀져 있죠. 공모가 없다면 그때는 갑의 행위만 놓고 봐야 돼. 갑의 행위만. 그러면 갑은 살인 미수. 또 을의 행위만 놓고 보면 을 때문에 죽었는지 을의 행위 때문에 사망 결과가 생겼는지 모르니까 을은 살인 미수 이렇게 되죠. 공모가 없다면. 그렇지만 공모가 있으면 이 두 개의 행위를 한꺼번에 합쳐놓고 따진다 그런 얘기. 기능적 역할 분담이란 기능적 행위 지배가 그런 얘기예요. 합쳐놓고 따져요. 합쳐놓고 따지면 결론은 뭐가 돼요? 살인 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살인 기수. 그러니까 법정에서 갑이 이건 내 총알 아니다. 내 총알 아닌데 을 총알이다. 을 총알. 왜 내가 살인 기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공모를 했지 않느냐. 공모를 해서 역할을 분담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행위만 너의 행위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공동으로 다 책임을 지어라. 공동으로. 이런 얘기죠. 행위의 연대성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어쨌든 공동정범은 이런 데 실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250조 1항은 살인 기수범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수범. 사람을 살해한 자는 기수범을 말하는 것이에요. 미수범은 254조에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는 거죠. 미수범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별도의 규정. 그래서 250조 1항은 기수범을 말하는 것이 기수범. 그런데 공동정범이라는 조문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갑은 뭐에 그치게 돼요? 살인 미수에 그치기 때문에 250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적용하더라도 250조 1항과 254조가 같이 반드시 254조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을도 마찬가지죠. 을도 공동정범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250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가 될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기수범을 말한다 그랬죠. 250조 1항은. 그러다 보니까 250조 1항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어떤 것도 근거조문으로 같이 와줘야 돼요. 30조도 30조 공동정범 규정이에요. 이것도 근거조문으로 같이 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 요거 다 이해되시죠? 근거조문들 13조는 왜 필요가 없는지 13조가 주요 쟁점이 된다 하더라도 250조 1항만 써주면 되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조문의 체계적 이해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죄책을 물어보면 죄책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분명한 근거조문을 제시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리면 아까 요 갑의 죄책, 요 살인죄에서 고의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에 13조는 필요 없다 그랬죠. 필요 없는 건 이 죄책의 결론 부분 제시할 때 필요 없다는 뜻이지 내용을 써들어갈 때는 필요합니다. 그 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인죄 제 250조 1항 성부 이렇게 해서 문제점 들어가서 고의가 쟁점이면 고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3조
13조는 이 지점에서 기재할 얘기다. 그런 얘기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죄책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에는 13조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세 가지 결론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250조 1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13조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250조 1항 자체가 이미 고의범을 의미하니까 그렇지만 250조 1항은 요건 기수범만을 의미하다 보니까 미수범에 그치고 내지는 갑이 살인행위를 하는데 을이 막만 봐줬어요. 막만 봐줬다 할지 이런 사람들은 250조 1항을 적용할 수가 없죠. 막만 봐준 사람은 살인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미수범에 그친 사람은 250조 1항 역시 적용해 줄 수가 없고 이건 기수범 규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250조 1항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30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3조 공동정범의 조문이 그래서 3조 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50조 1항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건 자기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18조 도움이 있어야지만 250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